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화려한 옷이나 완벽한 메이크업 없이도 그녀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마법 같은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든 여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칼 융의 심리학으로 깊이 파헤쳐 봅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나 스타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을 드러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매력을 새롭게 깨우고 싶다면 이 5가지 습관이 그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 함께 이 매혹적인 탐구를 시작합시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습관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한편의 이야기로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주인공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나 세련된 말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서 피어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신화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은 이를 개인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 꿈, 그리고 감정을 엮어 만든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정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입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내면의 이야기 짜기, 즉 자신만의 신화를 창조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이 단순한 기억의 집합이 아니라 의미와 상징으로 가득한 이야기의 저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개인 신화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이 신화를 당당히 드러낼 때 빛을 발합니다. 젊음의 찬란함이나 트렌디한 스타일이 아닌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화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진솔함과 불완전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신화를 어떻게 만들까요? 첫걸음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가득했던 날, 혹은 좌절로 얼룩진 시간들. 이 모든 경험은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빚은 조각들입니다. 융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꿈꿨던 직업이나 잊고 지냈던 취미가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과정은 때로 낯설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화를 짜는 핵심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실패라고 느꼈던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용기와 회복력을 가르쳐준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융의 개성화 개념은 바로 이런 통합의 과정입니다. 빛나는 순간뿐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까지 품으며 이를 통해 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여러분의 삶에 방향을 주고 타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실천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매일 밤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나의 하루 신화를 기록해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사건이 마음에 남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면 그 순간의 두려움을 솔직히 쓰고 동시에 그 도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은 점차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엮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인 신화의 한 장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징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과 상징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상징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숲, 강, 혹은 태양 같은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을 떠올리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강이 흐름과 변화를 상징한다면 여러분의 신화는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 접근은 내면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신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 연결되는 강력한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공유할 때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끌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차를 마시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의 깊이와 독창성에 매료될 것입니다.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이런 순간에서 빛을 발합니다.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들려주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떠오르며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저항이 개성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것이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화는 용서와 성장의 이야기로 새롭게 쓰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자기 분석이 아니라 자신을 재창조하는 창의적인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신화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 지금 느끼는 감정, 내일의 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 신화에 어떤 장면을 추가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거나 작은 기쁨을 기록하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모두가 신화의 일부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웁니다. 자신만의 신화를 창조하는 것은 끝없는 여정입니다. 융은 인간의 성장이 평생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매력은 바로 이 여정에서 피어납니다. 완벽한 결말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그 과정에서 빛나는 자신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신화는 단 하나뿐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매료시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잠시 후 그 감정을 딛고 다시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든 여자의 매력은 바로 이 순간에서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정의 연금술, 즉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습관은 우리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마법 같은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 우리는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지혜와 힘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융은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그림자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보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매력은 이 연금술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삶의 풍파를 겪으며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로 깊은 여유와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연금술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융은 감정이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어쩌면 더 강한 경계를 세우거나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감정을 적이 아닌 안내자로 바꿉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에너지를 종이에 적거나 산책을 하며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일기장에 그 감정을 자유롭게 쏟아낸 뒤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라고 적어보세요. 이 과정은 분노를 단순한 파괴적 에너지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거나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바꿉니다. 융은 이런 표현이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찰을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그 결과로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감정 변환 3단계라는 간단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어. 처럼요. 둘째, 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이 질투는 내가 더 자신감을 키워야 함을 알려주는 걸까? 처럼요. 이 3단계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 과정을 시도해보세요. 점차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감정을 이끌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융은 상징이 내면의 에너지를 변환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느껴질 때 그 슬픔을 비오는 풍경으로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비가 땅을 적시며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고 떠올려 보세요. 이 상상은 슬픔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성장과 치유의 과정으로 바꿉니다. 이런 상징적 접근은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바로 이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예술처럼 다듬어 세상에 보여줍니다. 감정의 연금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환할 줄 아는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약속을 잊었다면 화를 내는 대신 그 상황을 대화로 풀어보세요. 내가 실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라고 시작하며 그 감정을 솔직히 나누되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런 접근은 갈등을 이해와 연결로 바꾸고 여러분의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유와 지혜에 끌리며 그녀의 존재감에 매료됩니다. 이 연금술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때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혼란도 성장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좌절을 겪었다면 그 좌절을 숨기지 말고 친구와 나누거나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세요. 이 과정은 감정을 내면의 금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은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여러분은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 감정을 어떻게 다듬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10초간 숨을 고르며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연금술은 시작됩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을 더 깊고 풍부한 존재로 만들어 주변 모든 일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감정의 연금술은 단순한 감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혜와 따뜻함으로 바꾸고 그 에너지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매력을 얼마나 더 깊게 만들지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심리학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무언가에 푹 빠져본 적이 있나요? 낯선 책을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끝없이 질문하고 싶었던 순간 말이에요.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이런 순간에서 반짝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궁금함의 불씨, 즉 호기심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힘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습관은 호기심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임을 보여줍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탐험가라는 원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탐험가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갈망하며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움직입니다.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바로 이 탐험가의 불씨에서 피어납니다. 그녀는 삶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 혹은 장소를 마주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그 호기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전합니다. 이 불씨는 단순한 지적 욕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열린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호기심의 불씨를 어떻게 키울까요? 먼저 일상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를 보며 이 커피는 어디서 왔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왔을까? 라고 궁금해보세요. 융은 이런 작은 질문들이 무의식의 문을 열고 세상과의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문을 엽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호기심으로 일상을 예술처럼 바라보며 그 과정에서 독특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호기심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익숙한 루틴을 벗어나 평소 하지 않던 일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미술관의 전시를 방문하거나 전혀 모르는 주제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융은 새로운 경험이 내면의 원형을 깨우고 우리를 더 풍부한 존재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강의실에 앉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점차 열리는 걸 느낄 겁니다. 이 열림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생동감입니다. 실천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할게요. 호기심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한 가지, 여러분이 궁금해진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건 새로운 요리법일 수도 있고, 이웃의 삶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저는 특정 음악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같은 질문을 적고 그 답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을 읽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탐구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불씨로 키우고 그 불씨는 점차 삶 전체를 밝히는 불꽃이 됩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험하며 그 여정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호기심은 타인과의 연결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궁금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 여행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융은 이런 질문이 상대방의 내면에 다가가며 깊은 유대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여성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대화를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삶의 책임과 반복되는 일상에 치이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질 때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정체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로 이를 깨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는 길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호기심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짝이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호기심의 불씨를 키우는 핵심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알아서 뭐해? 혹은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잠시 멈추세요. 융은 호기심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을 탐험가로 만들고 삶의 모든 순간을 모험으로 바꿉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여러분을 세상과 더 깊이 연결합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여성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열정,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로 빛납니다. 이 불씨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생기 넘치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자유롭게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풀어낸 순간 말이에요. 이런 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춤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유로운 표현의 춤, 즉 창의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습관은 창의성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나이든 여자의 매력을 폭발시키는 생명력임을 보여줍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아니마라는 원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마는 우리의 감정, 직관, 그리고 창의적 영감을 상징하는 여성적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고 그 진정성이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바로 이 창의적 표현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삶의 경험을 통해 쌓인 깊은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독특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이 춤은 화려한 무대가 필요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춤추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창의력의 춤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창의성을 특별한 재능이나 예술적 기술로만 한정짓지 마세요. 융은 모든 인간이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창의성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뿐 아니라 요리를 새롭게 시도하거나 집을 꾸미거나 심지어 대화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가 바로 창의성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표현은 여러분의 내면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은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혹은 이런 걸 해서 뭐해?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달래세요. 융은 창의적 표현이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예를 들어 스케치북에 아무런 계획 없이 색연필로 낙서를 해보세요. 결과물이 아니라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내면을 깨웁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자유로움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그 진솔함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실천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5분 창의성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5분, 어떤 방식으로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짧은 시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거나 거실에서 즉흥적으로 춤을 춰보세요. 중요한 건 규칙이나 판단 없이 자유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5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해방시키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나눈 짧은 시 한 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춤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한층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창의적 표현은 타인과의 연결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 독창성과 진정성에 끌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이 만든 독특한 디저트를 나누며 그 뒤엔 남이 그 디저트를 만들 때 영감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이 디저트는 제가 어젯밤에 떠오른 아이디어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그 창의적 과정을 공유한다면 사람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성에 매료될 것입니다. 융은 이런 표현이 우리의 아니마를 통해 타인의 무의식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창의적 표현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따른다는 걸 압니다. 내가 너무 나이 들었어. 혹은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하기엔 늦었어.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창의성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에 처음 그림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녀는 단순히 즐기기 위해 붓을 들었고 그 그림들이 지역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의성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춤을 추기 위해 중요한 건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작은 시도 하나, 예를 들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이거나 새로운 색상의 옷을 입어보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은 깨어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표현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흔적을 남기며 모든 일을 매료시킵니다. 자유로운 표현의 춤은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술로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매력을 얼마나 더 깊게 만들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기쁨이나 아픔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생겨나지 않았나요?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5번째 습관은 공감의 마법, 즉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쌓는 힘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습관은 공감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는 강력한 에너지임을 보여줍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감정과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은 이 집단 무의식의 다리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느끼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의 내면에 닿고 동시에 우리의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이 공감의 깊이에서 피어납니다. 그녀는 삶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법을 익혔고 그 공감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 마법은 화려한 말이나 외모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진솔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공감의 마법을 어떻게 키울까요? 먼저 타인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직의 아픔을 털어놓을 때 그냥 다른 일자리 찾으면 되지 라고 말하기보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 라고 말해보세요. 융은 공감이 무의식의 공명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합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공감으로 대화의 무게를 더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존재가 됩니다. 공감을 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내면의 감정을 탐구하지 않으면 타인의 감정도 진정으로 느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최근 느꼈던 슬픔이나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이 어떤 색, 어떤 온도였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연습은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지게 하고 타인의 감정에도 더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는 여성은 타인의 이야기에 더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그 공감이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실천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할게요. 공감의 순간 기록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나눈 대화에서 공감했던 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스트레스를 호소했을 때 여러분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라며 공감했던 순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적어보세요. 이 기록은 공감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을 만드는 마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공감하는 여성은 단순히 좋은 청취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신뢰와 존경을 쌓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조카가 학교에서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때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아 라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공감은 조카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융은 이런 연결이 집단 무의식의 공명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 공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때로는 타인의 아픔을 마주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우리의 감정이 먼저 휘몰릴 때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어려움이 내면의 그림자와 만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분노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이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을 건드렸는지 살펴보세요. 이 과정은 공감을 더 깊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성숙한 존재로 키웁니다. 나이든 여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공감의 마법을 더 단단히 쌓아갑니다. 공감의 마법을 키우는 핵심은 진심입니다. 억지로 공감하려 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매일 아침, 오늘 누군가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공감은 시작됩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존재로 만들고 그 따뜻함이 모든 일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공감의 마법은 단순한 감정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힘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 닿는 존재가 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매력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만들지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습관, 자신만의 신화 창조, 감정의 연금술, 호기심의 불씨, 창의적 표현, 그리고 공감의 마법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본다면 분명 내면의 변화와 함께 주변의 시선도 달라질 거예요. 나이든 여자의 매력은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많은 영감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며 더욱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